올해 70을 맞은 최병호 70세 씨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다. 젊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아내와 함께 허리 펴지 못할 만큼 고생했다. 하지만 정년이 지나고 나니 세상은 너무 차가웠다. 어르신, 나이는 좀 많으시네요. 젊은 분 뽑겠습니다. 어느 곳에 이력서를 내도 되돌아오는 건 비슷한 대답뿐이었다. 그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이 70이면 세상에서 버려지는 건가? 병호 씨는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다. 두 아들은 각자 가정 꾸리기에 바빴다. 아버지, 요즘 저도 힘들어서요.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집에 홀로 남아 TV만 보던 날들. 그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소식을 들었다. 구청에서 시니어 일자리 모집한대요. 학교 급식 도와주는 일, 공원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있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다. 이름 먹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구청을 찾아갔다. 직원은 친절히 설명했다. 나이에 맞는 가벼운 일자리도 있어요. 힘드시지 않게 배정해드립니다. 며칠 뒤 병호 씨는 초등학교 급식 보조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맨 그는 긴장했다. 내가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밥 주세요. 와, 고기 반찬이다. 그 순간 병호 씨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작은 밥그릇을 건네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다시 살게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일이 다시 시작됐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고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건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 저녁이면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다. 아내도 기뻐했다. 여보, 얼굴이 달라졌네. 예전 활력이 돌아왔어. 처음엔 부끄러웠다. 혹시 누가 나이 들어 저런 일 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이웃이 말했다. 아이고, 병호 씨. 요즘 학교에서 일한다면서요? 대단해요.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 이렇게 큰 행복일 줄은 몰랐다. 일이 익숙해지자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내 학교 할아버지 해줄까? 아이는 활짝 웃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병호 씨를 급식실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별명 하나가 그의 삶을 다시 반짝이게 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병호 씨는 일터가 제2의 집처럼 느껴졌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그 돈으로 아내 약값을 내고 간간히 손주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를 살렸다. 나의 일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병호 씨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에게 말한다. 나이 많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경로당 어르신 몇몇도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일자리를 찾았다. 병호 형님 덕분에 나도 시작했어. 집에만 있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 나이 70에 맞은 새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되찾는 자리였다. 병호 씨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웃으며 밥을 퍼주며 속삭인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봄은 다시 오는 거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